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법사위원회 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일단 그 지금 보면 예.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는 야당이 맡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그랬었고요. 왜 그러냐면 법사위는 그 이제 국회 입법부의 이제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부 지금까지 법사위를 이제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난번에 이상하게 여당이 맡으면서 입법부를 여당이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의석수도 적으면서 적죠. 그러면서도 여당이 입법부를 좌지우지하는 이상한 기형적인 상황이 돼갖고 아니 그래서 국민들이 입법부를 야당에다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되는 희한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입법부에다가 어떤 당을 줬으면 그게 그 입법부를 통해서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 국민들의 의사대로 그 입법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법사위에서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법부를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 의사대로 법사위를 가져가는 게 맞죠. 맞다. 그래서 의석수가 다수당이 된 입법부의 다수당이 법사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맞다. 그거를 뭐 어느 당에다가 배려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운영위도 마찬가지. 운영이라는 게 무엇의 운영이냐? 국회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국회 운영인데 국회 운영인데 왜 청와대가 나오느냐? 청와대 대통령실이 왜 나와서 심사를 받고 이렇게 나와갖고 증언을 하고 하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국회의 기능이 대통령실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행정부의 핵심인 대통령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 기능이 이제 행정부를 갖다 견제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그 행정부를 지휘하는 대통령실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국회를 운영하는 핵심이 운영위원회인데 그럼 국회를 누가 운영하냐? 다수당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 다수당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운영위가. 물론 다수당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국회 의석수대로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도 사실은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위도 사실은 뭐 다수당이 다 해도 문제는 없어요, 전혀. 그러나 이제 지금으로서 이제 소수당인 여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협상은 가능하지만 그게 뭐 당연히 여당이 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간에 뭐 배려하고 뭐 어쩌고 해갖고 누구는 누가 하고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약간 나눠 먹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이게 앞으로는 그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죠. 유권자가 이렇게 표를 던진 그 표에 따라서 의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의석의 배분의 비율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석과 100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200석과 100석이 있으면 그 비율대로 상임위원회에 그러면 상임위원이 쭉 200명의 상임위원과 100명의 상임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원들이 어떤 상임위원회에는 200명이 있고 어떤 상임위원이 100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상임위원회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회나 운영위원회도 그 상임위원들의 비율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전 동의. 근데 합리적으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이 옛날에 나눠 먹기를 해왔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자꾸 체계 심사권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개혁 입법들을 김도우 위원장이 당시에 지금도 위원장이지 계속 못하게 막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자꾸 나눠 먹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런 이제 전략 전술을 써가지고 그 자구 체계 심사권을 이용해서
발목을 잡고 잡고. 길목을 잡고 네. 그런 식의 통과를 안 시켜줘. 어떤 전략을 써왔거든요. 네, 그렇게 해왔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길목을 잡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막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정석대로 하자. 그렇죠. 원칙대로 하고. 하죠. 법에도 그게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러면 원래 법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법사위원장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좀 할 수 원칙대로 하는 있어야 사람.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법이 마지막에 통과가 돼야 되니까 여야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합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다수결이라고 해갖고 예. 무조건 다수결로 해서야 땅땅땅 두들겨서 하고 이러면 무조건 다수결로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만약에 이고 이쪽에 이제 1의 어떤 2대 1의 의견이 이제 대립하는 어떤 법안이 있어요. 예. 그러면 2의 의견대로만 통과가 된다든지 아니면 2의 의견이 반대하니까 1의 의견이 있는 법안은 아예 통과가 안 된다든지 예. 이렇게 아니면 2의 의견이 반대하는 법안은 아예 이제 부결된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법안이 계속 통과 안 된다든지 이러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다수당하고 소수당이 있을 때 다수당의 의견과 소수당의 의견이 때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실제로 자기들이 정말 문제 삼는 이 각각의 의견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조율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이유가 있는 의견들이 다 나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의견들을 녹여내서 법안을 갖다가 대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유능함이 좀 있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근데 법사위라는 게 법안 검찰 법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모든 분야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법안들이 다 법사위에 오죠. 네, 모든 뭐 이게 경제 예. 또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예. 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분야에 뭐 좌우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 제각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녹여내서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조율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종합적인 능력이 좀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후보군들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 보통 이제 상임위원장 정도 하면 3선 정도 이상의 네.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네. 이현주 의원도 이제 3선이시고 이번에 네.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장 후보 물망이 오르고 있고 사실은 뭐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기업 쪽에서 일도 하셨지만 그래서 법사위원장에도 이름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켜주면 뭐 하죠. 하겠습니까? 시켜주면 하죠. 제가 뭐 고난이 있는 시켜주면. 건 아니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왜 법사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이다. 아까 뭐 잠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뭐 강단 있게 할 수 강단 있다. 있게 할 수 있다. 강단 있게 끊고 맺는 거 분명하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저는 이제 상사 중재인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안 만드는 거 그런 거는 이제 협상에서 있고. 대안 만드는 거. 그래서 그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서 예. 대안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제3의 안건들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냥 묵혀놓는 것보다는 예.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게 좋아요. 특히 경제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가 또 사실은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은 예. 당연히 이제 개혁적으로 또 해야죠. 그렇죠. 그저 그런 거 말고 민생 안건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요. 사실 좀 우리가 성과를 많이 내야 돼요. 많이 내야죠. 네. 예. 그래서 경제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너무 우리가 또 성과를 안 내고 또 이 다른 것만 또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싸움은 또 세게 해야 되지만 예. 사실 민생 관련된 것도 성과를 많이 내야 돼요. 많이 내야죠. 그래야 우리 욕을 덜 먹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또 자신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을 뽑기를 위한 이제 선거를 곧 하잖아요. 본인도 이제 투표를 하시게 될 텐데 네. 어떤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는 게 좋을까요? 22대 국회의장은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딱 예. 하나 있어요. 뭡니까? 국회가 맨날 압수수색을 많이 당해요. 아, 맞아요. 그랬었죠.
너무 너무 국회 건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의장이 그걸 네.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 그때 막 그 의원 알기를 아주 우습게 보더라고. 의원은 어쨌든 엄연히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좀 수준 낮은 질문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해도 그래도 국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거고 그럼요. 국무위원은 그 자리에 증인으로 앉아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부른 증인인 거거든요. 그런데 답을 안 해. 답을 안 하고 얘기하고 자기가 질문해. 피식거리고 네, 맞아요. 자기가 막 싸워 삿대질하면서 그러니까. 어디서 감히 그러고 있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강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 그런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네. 누구라고 말씀을 안 하실 거죠? 그거는 뭐 좀 알겠습니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니까. 전화는 다 받으셨죠 네 분한테? 다 뭐 하여튼 다 해요. 직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럼요.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의회야말로 사실 국민들의 대표 기관이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의회가 강합니다. 맞습니다. 의회가 강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저는 뭐 윤석열 정권 안에 아마 개헌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전망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갖고 무슨 내각제 개헌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대통령제를 좀 더 민주적으로 저는 민주적 대통령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그런 이제 이 대통령제도 또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이 의회의 어떤 기능 이런 걸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강화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장 그리고 그와 함께 보조를 맡을 수 있는 법사위원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차후에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3년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이제 길고 긴 어두운 터널 앞에 서 있는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 앞에 서 있는 심정.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길고 긴 어두운 터널 앞에 그 기차가 딱 서 있어요.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근데 앞이 안 보여. 그 기차 안에 지금 타고 있어요. 타고 있어. 다 그런 심정일걸요, 아마. 그리고 그 기차에서 내릴 수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내릴 수도 없어. 문이 잠겼어. 타고 있어요. 일단 이제 출발해야 돼. 무조건 출발해야 돼. 이 얘기 들으니까 답답하네 그냥. 그죠? 얘기만 들어도 답답한데요. 무조건 출발. 그러면 분명해야 그냥. 그런 상황에서 국정의 한 축인 민주당 거대 야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저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봐요.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권과 이제 싸우는 역할. 그러니까 뭐 저런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끊임없이 견제하고 싸워야 되는 거고 지금 저 기자회견 정말 저런 작태라고 해야 되나? 작태 정도 괜찮습니다. 그것과 싸워야 하는 거고요. 저는 아까 제가 얘기한 이 경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게 누가 지적해야 된다고. 지적해야 된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정말 비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이렇게 또 싸우고 근거를 남기고 또 책임을 묻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린 요구를 하고 책임을 묻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만 한다고 또 요구만 하고 우린 야당이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너무 많이 남고 또 국민들이 생각할 때 거대 야당을 만들어줬는데 너희들이 책임이 없다라고 과연 앞으로 그 2년 후 지방선거와 3년 후 대선에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냐.
그때 만약에 나라가 더 엉망이 되어 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자칫 심판받을 수도 있다. 야당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동시에 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럼 뭐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민생과 관련한 것들을 예. 추진하고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입법을 해야 통해서 할수 있는 걸 해야 된다라고 된다.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정부를 계속 압박해서 대통령이 뭐 이제 특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예. 정책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뭐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 마지못해서라도 이렇게 정부와 협력해서 약간이라도 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뭐 이렇게 마지못해서라도 한 20%라도 가게 하는 이런 것들 해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요. 예. 그 가계부채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은 2008년 그 금융위기 예. 이후에 예. 가계부채가 엄청 심각해졌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유럽에서는요. 예. 그때 금융위기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가계부채를 털었거든요. 예. 다른 나라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안 털었어요. 그래요? 안 털고 그냥 그냥 적당하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예. 됐냐면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더 악화됐어요. 악화됐죠. 더 악화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가 왔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다시 그게 영끌이 되면서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제가 봤을 때는 가계 부채가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경제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경기가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채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자영업자들이 지금 또 부채에 짓눌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부채에 이자 갚느라고 바쁘거든요. 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살아날 수가 살아날 없어요.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뭐 저도 이제 이렇게 가끔씩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요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요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는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민주당이 딱 쥐고 주도적으로 계속 떠드는 거예요. 계속. 떠들다 보면 예. 떠들다 보면 뭐 요런 건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가계부채 구조개혁 프로그램 이런 걸 민주당이 만들고 예, 예. 이런 거를 계속 떠들면서 우리가 집권하면 할 거다 막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찌꼬리만큼이라도 혹시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우리가 하면 되고.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대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한 대여섯 개를 계속 하는 거야. 여러 계속.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 이런 안건들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면서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그 특검 같은 거를 몰아붙여야지 이런 걸 안 하고 맨날 그것만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것들 맨날 정쟁만 한다. 요렇게 이제 요 논리에 당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양수 겹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특검도 하고 민생도 하고. 두 개를 같이. 근데 민생이 그냥 민생 떠들기만 하면 안 되고 이런 프로젝트를 그 주구장창 아주 일관되게 미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언론 플레이를 같이 해야 되고. 예, 언론 플레이 해야 되고.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이현주가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 하면 시켜주면 열심히 할게요. 제가 열심히. 하여튼 제 언론 플레이는 자신 있어. 그리고
악착같이. 알겠습니다. 악착같이. 알겠습니다. 제가 뭐 고난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